네, 안녕하십니까. 뉘앙스 코리아에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오늘 발표할 데이터는 AI 컨택 센터 플랫폼 기반 화자 인증 서비스인데요. 그 전에 제가 발표를 할 때는 발표량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핵심 부분만 좀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셉 되는 부분을 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크게 목차는 세 가지고요. 뉘앙스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화자 인증, 즉 목소리로 이제 인증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 특징하고 간단한 개념들 그리고 실제 뉘앙스 화자 인증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뉘앙스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챗GPT로 많이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 회사가 되어 있고요. 뉘앙스 같은 경우는 컨버세이셔널 AI 솔루션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컨버세이셔널 AI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대화형 AI라고 볼 수 있고요. 대화형으로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할 화자 인증, 여러 가지 컨택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CCP라고 하는 디지털 컨택 센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CCaaS 모델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한국에도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 글로벌하게 1,500개 이상의 이렇게 고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파이낸스에 대한 부분, 텔코에 대한 부분, 리테일에 대한 부분, 다른 공공 뭐 이런 쪽에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론칭을 했고요. 이러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뉘앙스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뉘앙스의 그런 프린시펄이나 밸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이 서비스하고 있는 엔드 유저를 보다 만족도가 높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이제 뉘앙스의 프린시펄하고 밸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띵크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밸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일하기 편한, 일하기 좋은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워드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뉘앙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하고 엔터프라이즈 디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병원에 주로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은 컨버세이션 AI 포함해서 이런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부분, 화자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시는 부분이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하게 화자 인증에 대한 인증 건수는 8빌리언, 연간 8빌리언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요. 8빌리언은 이제 80억 번 이상의 인증을 시도를 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보이스 프린트,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화자 인증의 개인의 성문이 6억 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했던 그런 이제 고객군들이 있는데요. 저희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버티컬들에 대해서 인더스트리에 화자 인증, 컨버세이션 AI에 대한 솔루션을 론칭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국내 포함해서 해외 이런 유수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뉘앙스의 헬스케어와 엔터프라이즈 두 가지로 현재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 모듈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스 안에 보면은 실제로 인증도 수행하지만 프로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칭이라고 얘기하죠. 사칭에 대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구축한 다음에 굉장히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경험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음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버티컬별로 나누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논의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작성하고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자 인증 특징 및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자 인증은 실제 음성으로 인증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국내 같은 경우 여러 고객사에서는 목소리로 인증한다, 목소리로 화자를 인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페이셜 안면이라고 하는 얼굴로 인식하는 부분이나 지문이나 챗봇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보통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음성으로 어떻게 본인을 확인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그런 부분 개념 그리고 실제 저희 뉘앙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의 다른 생체 정보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요. 음성에도 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면은 디바이스의 독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음성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고객센터로 어떤 식으로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 어플에서 음성을 입력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결국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음성에는 단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스튜디오 안은 이제 굉장히 조용한데 이런 스튜디오 안에 환경이 있지 않는 소음이 많은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안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큰 소음이 뭐 예를 들어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소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챌린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음을 소화를 하고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도 인식이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스레스홀드를 세팅해서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음이 너무 커서 사람이 통화할 때도 이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엔진에서도 동일하게 구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변형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전에 목소리가 좀 변형돼서 감기 걸려서 많이 변형이 됐었는데 실제 그때 고객 사이트에 가서 데모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잘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소음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감기가 걸렸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변형돼서 가족이 통화할 때도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또 실제로 인식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음성 같은 경우 이런 녹음되어 있는 내 목소리를 누군가 녹음해서 어떤 핸드폰에서 플레이한다든지 다른 스피커에서 플레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챌린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챌린지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디텍션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TTS, 인위적으로 어떤 음성을 제너레이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디텍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성 인증, 목소리 인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억 정보, 소유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비밀번호, 내 자리를 핀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 내가 핸드폰이나 뭐 카드나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유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하고 조합해서 멀티팩터로 인증하는 그런 플로우들을 보통 태우게 되는데, 단독으로 해서 음성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레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객사의 환경 내지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제가 발표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실어봤습니다. 다른 생체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음성에서는 피지컬한 부분하고 비헤이비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문이다 아니면 안면 같은 경우는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개인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말에 피지컬한 부분하고 비헤이비어한 부분이 명확히 나눠져서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엔진에서 스코어를 매기게 되죠. 사람의 말의 빠르기는 후천적인 거긴 하지만 굉장히 바꾸기 쉽지 않아요.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은 계속 빠르고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을 또 특히 강조하는 부분 진짜 크다 내지는 어떤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이 개인의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후천적인 부분들을 다 엔진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센트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헤이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피지컬한 부분, 성대에 대한 부분, 입 모양 혹은 입술의 크기, 그리고 비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피지컬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저희가 스코어를 매겨서 본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엔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라는 부분이 특히 음성에서 서비스할 때 독특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에 대한 서비스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성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목소리의 특징을 캡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음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장해 놓은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인디펜던트 기준으로 보면 20초 이상 정도를 저희가 오디오를 캡처를 해요. 그래서 보이스 프린트를 만드는데 그때 10ms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하고요. 거기에 피지컬한 부분, 비헤이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조합해서 기록을 해 놓게 되고 새로운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본인 확인에 대한 부분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화자 인증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화자 인증 솔루션에 대해서, 뉘앙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문 그대로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뉘앙스 게이트키퍼,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온프렘 버전으로 많이 서비스를 했는데 뉘앙스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런 화자 인증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텐티케이션하고 프로드 프리벤션, 사칭자를 디텍션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패키지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로스나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뉘앙스 게이트키퍼에 대한 이제 우수성을 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하게 500개 이상 서비스를 고객사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이런 구축 사례가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문이 글로벌하게 6억 이상, 그다음에 80억 회 이상 인증 건수가 현재 연간 진행되고 있고 연간 사칭에 대한 비용도 원화로 보면 2.8조 이상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스코어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솔루션의 특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케일러블한 부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reliable, powerful한 부분, proven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팩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90% 이상 이렇게 디텍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본사에서 항상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드스터라고 우리가 사칭자를 얘기하는데, 프로드스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런 프로드에 대한 디텍션한 솔루션을 론칭을 했을 때는 갑자기 그 프로드에 대한 콜들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안 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고 실제로 프로드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스 모델을 론칭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객 쪽에서 실제로 관리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인증하는데 보통 2, 3초 안에 대부분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엔진 성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자 인증 솔루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텍스트 디펜던트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텍스트에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패스프레이즈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특정 패스프레이즈를 여기 보시면 이제 My Voice is My Password라고 하는 고객사마다 나름대로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액티브 인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고객이 IVR이나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의 웹 쪽에 본인이 이런 패스프레이즈를 발화를 해서 등록을 하고 인증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고객센터에 적용되면은 뭐 스피치 이네이블드 IVR이나 음성인식 IVR이죠. 보이스포,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VR 콜백, 상담하고 통화한 다음에 IVR로 다시 콜이 갔을 때 그때 패스프레이즈를 발화하게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건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사 연결 전에 이런 패스프레이즈 방식으로 해서 보통 본인 확인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사 연결 후에도 컨버세이셔널 방식으로 해서 추가로 본인 확인을 또 완료하는, 더블 체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또 해외에서는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오텐티케이션이 My Voice is My Password라고 하는 부분을 발화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칭 쪽에서 많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녹음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당 문구를 TTS로 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따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챌린저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디텍션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술이 되겠죠. 두 번째는 텍스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컨버세이셔널 방식이에요. 이거는 고객이 상담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상담사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핸드폰 뒤에 네 자리가 어떻게 되냐 등등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할 텐데, 그러한 개인적인 질문을 가장 최소화하고 둘 간의 통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등록 시간은 20초 내외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인증은 2, 3초 내로, 이제 이거는 러프하게 이렇게 그 통계치로 보는 부분이고요. 해외에서 보면 2, 3초 안에 전체 한 60, 70%가 인증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고요. 4초 내지 5초가 30%, 나머지 6초 이상. 6초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본인 확인이, 왜냐하면 화자 인증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발음의 정확도, 그러니까 발음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확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텍스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부분은 랭귀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사람의 음색을 체크해서 본인 확인 여부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이 있고 상담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 중에 몇 초 지나면 이렇게 매치가 됐다 혹은 미스매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담사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고객 자체에서는 이 상담사가 이런 서비스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목소리를 내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동의를 받아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사가 물어보고 쭉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매치냐, 미스매치냐, 아니면 프로드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저희가 결과를 보냅니다. 그래서 매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대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담사는 이제 안심하고 다음 거래를 한다든지 고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거고요. 노 매치로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추가로 질문을 한다든지 어려운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니면 또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서 진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 매치로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리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즌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노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위 환경에 노이즈가 너무 커서 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노 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세 리즌을 가지고 이제 상담사가 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 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즌은 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이 리즌을 보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드에 대한 부분은 또한 더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정말 수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사칭해서 뭔가를 고객을 공격하는, 고객 계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람을 띄워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뒤에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드 마이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 전화를 건 사람, 저희가 이제 콜러라고 얘기하겠지만, 콜러가 사칭자인지 사기꾼인지 이렇게 디텍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디텍션 하는 부분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사칭자의 리스트에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하게는 사칭자 리스트가 또 DB가 따로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그 알려진 사칭자들 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본인이냐 사칭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한 알려지지 않은 사칭자, 왜냐하면 사칭자가 이미 알려진 사칭자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칭자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사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는데요. 신규로 사칭해서 뭔가를 금융거래를 해킹을 해서 금융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칭자를 저희가 얘기하는 신규 사칭자, 뉴 포텐셜 프로드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에서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목소리로 뭐 여러 계좌를 동시에 이제 그 사칭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또 용의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사칭자는 저희가 툴을 또 프로드 마이너에 보면 이런 툴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시간으로 어떤 사칭에 대한 부분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쪽에서 작년에 2022년에 우리 고객센터에 사칭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오프라인 사칭자의 가장 유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하고 시도를 하려고 했던 계좌나 그런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오프라인 사칭자가 해당 고객 쪽에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 몇 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서비스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칭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계속 이제 그 다양한 사칭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또 팔로우업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부분인데요. 실제 생체, 그러니까 고객의 등록이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통계, 이러한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드 마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알람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다 자동하고 수동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수상하다고 해서 이거를 100%다 자동으로 또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칭자 리스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수동과 자동을 고객이 판단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정황을 체크해서 음성을 한번 또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몇 명이 콜이 들어왔고 실제로 등록은 몇 건이 됐고 인증은 몇 건이 됐는데 그 중에 매치가 몇 건이 됐고 미스매치가 몇 건이 됐고 프로드가 몇 건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통계화면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담사별로 등록한 횟수, 인증한 횟수, 프로드한 횟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제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생체 인증이라고 하는 게 음성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뚫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몇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AI 리스크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실제로 프로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으로 생성된 음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백 디텍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플레이되고 있는 녹음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부분을 디텍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뭐 앞면으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라이브하게 뭔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실제 라이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거하고 또 개념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I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실제 고객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PT를 해보면 ROI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오늘은 제가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ROI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비용을 주고 도입을 할 텐데요. 그러한 비용을 얼마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나,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론칭을 에스티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고객센터에 연간 콜이 2.5밀리언 콜이 들어옵니다. 한 250만 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이제 뭐 고객사마다 다양한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탠다드한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사 연결되는 콜이 250만 콜이다. 그리고 이 모든 콜에 대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250만 콜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인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고객센터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담사가 고객하고 통화할 때, 콜당, 걸리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이 한 300초. 300초면 6530이니까 한 5분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 본인 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55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담사가 한 콜당 수행하는 비용이 한 2,000원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고요. 이 프로드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금융권, 특히 금융권, 뭐 텔코 이런 데 다 마찬가지지만 프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통 저희가 프로드에 대한 부분은 0.05%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연간 이런 250만 콜에 대해서 프로드 콜은 1250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80% 정도를 프로드를 디텍션해서 검출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검출되지 않는 프로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뚫리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이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간 프로드당 사칭당 우리가 비용 로스가 되는 부분은 한 건당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연간 비용되는 절감되는 비용이 9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러한 절감되는 비용 곱하기 쭉 하면 이런 이제 계산식이 나오고요. 이어 1, 2, 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각 9억 8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프로드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DB가 계속 쌓여가니까 디텍션한 그 레이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비용되는 절감되는 비용이 3억 쭉에서 4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2억 1, 2, 3에서 이런 비용들 12억, 뭐 13억, 14억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샘플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자 인증에 이제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입되지 않으면은 계속 본인 확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10년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고 20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눈에 보이게 상담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 대한 확인 부분은 사람의 귀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굉장히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도입해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추가돼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